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내용들이 자 한번 반추를 해볼게요. 저희가 하는 공부가 참나 찾기라는 타이틀로 이제 하죠. 그러니까 참나를 찾는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나를 제대로 된 나를 한번 찾아보겠다. 그 얘기는 바꿔서 표현하면 지금까지 알던 내가 아닌 내가 있을까라는 게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여기 있는 도수를 배우는 게 주목적인 분도 있으실 거고, 또 뭐 아니면 새로운 다른 지식을 삶에 도움이 되는 걸 배우시려고 오신 것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건 그래요. 가르치는 걸 재미를 위해서 도수를 가르치는 내용에 집어넣었어요. 도에 관한 얘기를 그냥 하면 재미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서 도와 도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도술과 도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도술을 했다고 도를 다 알아지는 건 물론 아니지만 도를 정말 정확하게 알면 도술은 덤으로 따라가는 술법일 뿐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이래요. 목표하는 길을 가다가 보면 그 목표하는 길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부산을 가는 거다. 부산을 가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KTX 같은 걸 타도 되고, 고속버스를 타도 되고, 만원버스를 타도 되고, 자전거를 타도 되고, 걸어가도 되죠. 그런데 뭐 비행기도 있네요. 빨리 가는 거. 장단점이 있죠. 비행기로 가면 빨리 가는데 경치를 다 못 보죠. 고속버스는 그거보다 좀 많이 보지만 걸어가는 것보다는 많이 못 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거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비행기 타고 부산 가면 빨리 가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 이제 대체로 그렇게 결정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면 훨씬 많이 보고 좀 빨라. 근데 그거보다 더 경치를 보고 가려면 걷는 것도 괜찮죠. 그죠? 걷는 것도. 그럼 이제 삶의 목적을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교통수단을 뭐를 가지고 부산을 갈 거냐가 결정하는 게 한계인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기 빨리 도착했어. 도착하는 게 주목적인 사람은 당연히 비행기죠. 그죠? 당연히. 그런데 부산에 도착하는 과정까지를 즐기는 거라면 가능하면 비행기 피해야 되겠죠. 거기 도착하는 게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한은 그러면은 어떤 방식을 선택할 거냐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코스모스 피는 거를 보거나 무슨 국화가 피는 것까지 다 보겠다면 자전거도 빨라요. 그죠? 자전거. 근데 이제 우리가 다니는 여행 코스를 놓고 따져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서양 애들이 여행을 다니면, 특히 유럽 애들이 여행을 다니면 다니면서 자전거 같은 거 많이 렌트를 해요. 우리나라는 그거 거의 없죠. 전문 여행가 말고는 급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딱 단체 관광버스 타고 빨리 가서 보고 사진 찍고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죠? 나 여기 왔다, 옆 사람이랑 찍었다, 기념사진 딱 찍고 자기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답사로 1년에 한 번 가도 올해는 3년 전에 갔다 왔던 앙코르와트를 다시 가는데요. 앙코르와트를 다시 가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거의 다 있어요. 그 유적지에. 유적지가 또 멋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그렇게 가는데 거기 가서 봐도 유럽 애들은 일찍 가서 천천히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데는 코스를 들리긴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안 가는 데 많이 가요. 저희는 그런 것도 몇 개 이제 집어넣어서 가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호텔에 와서 호텔에서 한 5시부터 수영을
즐긴대요. 낮엔 뜨거워서 못하죠, 그죠? 열대지방에서 뭐 뜨거운데 어떻게 해요? 다 입지. 그냥 5시 정도 되면 수영만 하죠. 그래서 호텔도 수영장 있는 거 골라도 우리가 좋은 호텔을 들어가는 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게 그걸 이럭저럭 다 즐기면서 다니는 거예요. 문화 체험하고 역사 체험 같은 거 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주 유명한 앙코르와트, 앙코르톰, 뭐 누구 영화에 나온 거 이런 자리 이런 거 이게 보고 설명 듣고 사진 딱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틀렸다라기보다 여행을 하는 방식도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인생 여정, 인생 여행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천하찾기 여행을 제가 왜 이 여정에 비교하냐 하면은 남들이 선택한 KTX나 비행기에다 꼭 부러워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내가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는 걸 더 부러워하거나 걸어서 여행하는 걸 부러워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있죠. 따지고 나쁘고 좋은 게 없어요.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택 중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이런 거를 하는데도 만약에 저희가 여러분 참나찾기라는 걸 선택을 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나의 인생 여정은 어떤 방식을 선택할 건가가 결정만 될 수 있다면 또는 결정은 안 돼도 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만 좀 된다면 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참나는 왜 참나? 내가 누군지 알아야 여행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건지, 그렇죠? 아니 인생 여행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태어나서 걸어가는 것 자체를 즐길 건지, 아니면 어차피 죽음에 이르는 거리인데 대충 살 건지, 뭐 여러 가지죠. 그렇죠?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에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 육체적인 죽음이 진짜 죽음일까 아닐까, 나는 왜 태어나서 왜 살다가 왜 죽어갈까, 이게 모든 철학이나 예전에 그 신학하거나 뭐 석가 같은 분들도 그거를 알기 위해서 수련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공부가 그거랑 다를 이유도 없는 거고요. 하다못해 불교, 기독교, 뭐 이슬람교 아니면 힌두교 같은 걸 공부해야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다 남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자에 의지해서 날 좀 행복하게 해주라는 것보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좀 괜찮은 방식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이제 일러드리려면 나는 과연 어떤 걸까? 난 뭐라고 규정해야 되나? 이거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참나 찾기인 것이고요. 그게 찾아지기 시작하면 나의 인생 여정은 나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선택이든 되는데 나는 이런 선택이야 훌륭하구나. 예를 들어서 다시 부산 가는 얘기로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이쁜 조약돌도 있어. 주물도 하나씩 넣고 이쁜 꽃이 있어서 내가 향기도 한번 맡아보고, 또 가다 보니까 원래 여정에는 없었는데 멋있는 산이 있어. 단풍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 한번 올라갔다 오고, 내려온 건 분명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 내가 그 과정을 즐겼어. 그걸 자기 행복을 엮인다면 내가 그냥 갔으면 벌써 대구까지 갔을 텐데 이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쫓겨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삶의 목적이 뭐고 나는 그걸 제대로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만 있어도 저는 꽤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 나라는 한번 태어나면 사회에서 만든 틀에 벗어날까봐 무지하게 걱정하면서 사는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빠른 고속 성장을 했는데 가장 행복한 거를 못 느끼는 나라에 속하죠. 아주 대단하게. 하다못해 그 성취만 갖고 자랑해도 되는데 그 성취가 자랑이 아니라 거기서 경쟁하기 바쁘니까 쟤는 얼마 벌고 쟤는 뭐하고 쟤는 뭐하는데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부터도 예전에
예, 저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살다 보니까 어떤 때 딴 사람이 제 동기나 뭐 저보다 진도가 빨리 나가면 이 진도는 사회에서 성공, 흔히 얘기하는 성공 얘기죠. 그럼 초조하고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나는 뭐하고 산다, 여지껏. 뭐 이게 정상적인 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좀 다행인 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유행만 잘 따라가고 있으면 그럭저럭 또 좀 넘어가요.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목사는 생각도 못하고 그저 그냥 그래도 좀 괜찮은 직장에 괜찮은 학교에 뭐 이렇게 나오고 괜찮은 배우자에 뭐 이런 식으로 괜찮은 부모 있으면 자기가 아니야 다 내가 가진 것들이죠. 그죠? 내 짝, 내 직장, 내 학력 이거 나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물론 내가 가진 것들로 나를 규정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웃도리를 벗고 다른 옷도리를 바꿔서 입으나 아니면 제가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전에는 그런 거에 제가 영향을 저도 많이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참나에 대한 거 관심을 갖고 나서 좋아진 거는 이제 딴 사람이 뭐라고 하는 데서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얘기해 주거나 어떤 판단을 내려주는 건 고맙지만 그건 그분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있는데 1명 빼는 9,999명이 저거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도 자기만 제대로 괜찮으면 공부를 할 만하죠. 자, 지금 제가 이 얘기 드릴 때는 확률로서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수련을 해서 10,000명에 1명에 속한다고 생각을 시작하시면 그거 되게 굉장히 어렵겠죠. 10,000명 중에 1명이면 100 중에서 1에 속하려는 게 벌써 10,000명 중에 100명인데 거기서도 또 2%예요. 0.01%인가? 그렇죠? 네. 그 퍼센트에 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아마 살면서 한 번도 되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10,000명에 1명이라는 게. 그런데 10,000명에 1명이 됐으면 어떨까요? 나머지 9,999명이 칭찬을 할까요? 좀 이상하다고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요. 섣불리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사회라면 또는 보통 사회에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에 1명이면 굉장히 각광받을 거예요.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대접을 받아요. 방송에도 나가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회의 주류가 아닌 1명인데 이 사람이 제일 앞서 있어. 그건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걸 그 당대에 알아볼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또라이지. 또라이고 저는 미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진짜 1등이 언제나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보다 많은 거야, 적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서 선택이 1등이 됐는데 남이 인정하든 말든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기 있으면 그 길 가도 좋죠. 그죠? 근데 만약에 자기는 좋아서 했는데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안에 무심무심 있어. 1등을 했는데 속 터지겠죠. 그죠? 세상을 경원시하며 세상이 잘못됐다고 한탄을 하겠죠.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상당히 많은 수련하는 분들이 그러고 삽니다. 공부도 덜 했는데도 자기 안 알아줄까 봐. 근데 이거는 이 수련뿐만이 아닐 거예요. 모든 인생의 삶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것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10,000명에 1명에도 그래요. 100명에 1명에도 왕따 나갈 거예요. 100명에 1명에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주류라는 데에 속해서 가 있어서 1등 갈 때만 괜찮아요.
자, 근데 그 1등을 누가 알아볼까요? 10,000명에 1명을 알아보는 자는 누굴까요? 고수죠. 고수인데 그걸 알아보는 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한정을 우리나라로 했어요.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아주 망가져 있지는 않았지만 꽤 괜찮았지만 싸이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보통 좀 열심히 노래하고 적당히 대접받는 가수였어요. 뭐 해도 1등은 못하고 특별히 운 좋게 새해 같은 거나 좀 한번 했죠. 그러고 사라져봤어야 될 사람인데 공연 같은 거 잘하니까 이제 고정 팬들만 좀 좋아했고 이 노래가 강남 스타일이 미친 듯이 떴죠. 어디서 떴죠? 미국에서. 처음에 미국에서 떴죠. 누가 알아봤죠? 저게 그냥 뜬 게 아니에요. 저스틴 비버인가, 나 참 별걸 다 외우네, 이제. 그, 가장 대중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의 그 매니지먼트 하는 그룹에 있는 친구가, 이거 괜찮네? 그냥도 좀 뜨고 있는 거를 거기서 불을 질러 버렸는데, 좀 알아보고 최고의 핫한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저 친구가 강남 스타일이 뜬 것보다 어려웠던 일이 저스틴 비버의 매니저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과 몇 사람들이 불을 질러줘서 그게 되니까 딴 사람들이 그 사람 걸 알아보는데 부끄러움이 없고 이거 괜찮은가 봐 앞서가는가 되죠. 10,000명에 1명 정도 되는 걸로도 알아보려면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는 그게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뜨려면 해외에서 떠야만 우리나라에서 떠요.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해요. 정말 최고에 올라가잖아요? 그걸 알아볼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알아볼 생각도 없어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더 심하면 자기보다 나은 잘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이 나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죠.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공부하고 실력이 들어가고 날 때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저물까를 한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제 실력은 어떻든 간에 상대방의 실력이 있는 건 나는 뭘로 알아보고 저 사람을 인정할 건가. 이게 삶의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실력이 있든 없든 사회에서 인정을 하든 말든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고 인정할 건가. 이게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자기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방식이 내가 나를 소중하게 못 여기는데 남의 소중함을 알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건 뭔가 인간에게 나는 또 어떤 노력이라는 건 이런 거를 본인이 정확하게 규정을 내려가야만 이 판단이 굉장히 정확해지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 성격이나 딴 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지식만큼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지식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남을 아끼는 저 배려심은 정말 내가 못 따라갈 정도로 훌륭하네. 저 사람은 두 개가 적절히 섞였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공부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참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왜 남이 나를 안 알아줄까고요. 또 하나는 왜 나는 저 주류에 못 끼고 있을까. 또 주류에 끼고 있어도 바로 저거를 나는 못하고 있을까. 남한테 대접받는 거. 이거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직업이 뭐죠? 쉬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에요. 그 대선 때 되면 난리가 나고 친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러고 안철수 씨 나오니까 옆에서 도와주려고 그래.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경우는 안철수 말은 그러잖아요. 그 사람 되면 좋겠다고. 거기 직접 나가서 뛰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사람 한 자리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주 당연한 얘기거든요. 채색은 딴 걸 하죠 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상당히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바뀌나 뭐.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어서 우리나라 벌써 걱정할 일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최고의 자리라고 그러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돼서 장관을 하고 싶어서 학자를 유명한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면 싫어했대요. 그때만 해도 옛날 선비정신들이 나와서 유신이 지나고 나고 전두환 시절이 되기 시작을 하고 왜 나를 장관 안 시켜줄까 줄 서기 시작했대 교수들. 이게 제가 이제 그쪽에는 예전에 저도 아는 루트가 있어서 조금 들은 바가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공부 좀 한 사람들 자리 얻는 게 쉬워진 거예요. 권력만 잡으면.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는 아닌 척을 해도 여러분이 상묘사회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줄서기가 아주 대단해. 대단해. 아주. 높이 올라갈수록 그거 안 되면 국장 이상 못 돼. 공무원도 국장 이상 못 되고 아주 대기업 되기도 그렇게 쉽지 않지 예전에. 요즘엔 좀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재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혈세까지 지원을 받아놓고 나서 좀 돌려주는 게 생각보다 적다고. 이 혜택을 국가에서 받았으면 물론 노력을 한 사람들이지만 노력을 했어도 정부의 국민의 힘을 많이 빌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돌림이 적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벌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재벌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재벌은 역할을 하죠, 그죠? 삼성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좀 심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돈 버는 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회사는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자충으로 다시 얘기 드리는 건 삼성을 평가할 때나 국가의 대통령을 평가하거나 최고의 직업이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다 그 직업을 하고 그 사람이 인사권을 휘두르기 때문에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확률상은 뭐 거의 분명해. 나는 대통령 별로 상관없어.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교사가 돼도요.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결국엔 정치권의 영향이나 위에 사람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뭐 판검사는 다른가? 거기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려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정점에서 관심만 주면 이 사람은 승진이 보장돼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 실력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투명한 사회가 되면 이제 많이 그런 일을 옛날부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거는 국민의 선택의 성공이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정권 교체가 됐죠. 권력 집단이 두 개가 있어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민주화의 가장 초석인데 우리나라가 이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 옛날 같지 못하죠. 어디 대통령이 옛날 문서 써놓은 걸 갖다 인자 없냐 갖고 싸우고 있어. 요즘은 그러고 싸우잖아요. 바뀌어서 그래 정권 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갈피를 잡아가는 건 내 인생에서도 나를 고쳐갈 때 나의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자신에게 자기의 야당을 둘 수 있을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보통 자기는 자기 생각에는 무지하게 보수적인 거예요. 진보적인 사람도 자기 생각을 유지해 나가는 건 보수적인 거예요.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바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유지해 나가는 걸 보수라고 그러면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게 보수라면 거의 모든 사람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왜 하냐? 보수에다가 진보적인 걸 넣어서 새롭게 좀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의 질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지 않을까요? 자연의 질서가 가장 보수적이죠. 그 질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보수적인 걸로 가장 보수적인 것 같은데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대목으로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우리 인간의 사회 집단의 질서 같은 것들을 좀 더 순탄하게 가보자고 하는 것들이 바른 정치, 바른 사회 구현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정치도 얘기 드리고 조금씩 말씀드리는 건 자기 인생의 선택을 해나갈 때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남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게 최고의 직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이 많이 바뀌었죠.
자, 남들이 선택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직업 인정하든 말든 그건 분명히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이거 부정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 난 다르게 생각해. 뭐 다르게 생각하도 그럼 딴 데 가서 따라가서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의 그렇지 않고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아부하네. 가능성이 있으면 놀라죠. 가능성이 있으면.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대통령, 뭐 감정원장 또는 뭐 대법원장 또는 각종 장관들을 다 제치고 여러분의 선택이 가장 훌륭한 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스스로 최고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한 선택이 최고라고 자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경치를 충분히 보는 걸 나는 선택해야 되겠고, 뭐 누구는 부산에 먼저 도착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이 디디고 있는 거 저 사람들은 그거 못 디디는 걸 나는 디뎌가면서 조약별도 좀 집어넣고 꽃잎도 따보고 향기도 맡아보고 이런 선택을 하는데 그게 자기가 좋다고 그러면 문제 없는 거죠. 그게 최고잖아요. 그럼 자기 길을 안 가는 사람은 고쳐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생의 삶이 최고의 재벌이 되든가 최고의 정치가가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참나 찾기 하면서 최고라고 남들이 유행하는 걸 어떻게 쟁취할 거냐를 가르쳐 드려야 돼요. 물론 참나 찾는 데는 그런 방식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참나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게 좋을까? 여행과 서양의 방식이 좋다, 우리의 방식이 좋다? 이거는 아니지만 어떤 방식을 나는 좋아할까? 이게 떳떳하고 당당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그걸 찾아갈 건가? 이거를 선택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자기가 내리고 선택하고 자기가 걸어가는 그 일이야말로 자기 삶에서 최고의 선택인 거죠. 그렇죠? 자기가 죽으면 우주가 돌든 말든 상관도 없어요. 그죠? 대한민국이 더 전속되든 말든 상관도 없어요. 그죠?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삶이 자기가 가장 떳떳하게 살아갈 거냐, 이게 가장 소중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딴 방식이라고 그러면 딴 방식을 선택해서 바꾸면 되지. 왜냐면 걸어가다가 보니까 아니 뭐 내가 조금만 빨리 가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을 타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탈 줄 알면 자전거를 하나 하든가, 그거보다 더 빨리 가려면 오토바이를 타든가 아니면 중고자동차를 하나 사서 가든가, 돈이 있다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뛰든가 뭐 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하죠. 한 번 선택했다고 똑같은 일을 계속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 선택에 대해서 그 순간만큼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면 되죠. 자, 걸어가다가 난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졌어. 좀 방식 바꾸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샀어. 이 사람이 앞에 거를 후회할까요? 앞에 거 방식은 괜찮은데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지금의 방식도 괜찮을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시기겠죠. 그럼 선택이 떳떳하고 당당해지면 처음부터 오토바이 타거나 지하철 탄 사람이나 또는 뭐 KTX 타고 가나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쟤는 뭐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표현 안 하죠. 내가 걷는 선택이 타박타박이어도 걸어갈 만하네, 정말 좋네, 이런 자리도 있구만.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용기는 그 다음에 따로, 용기만 갖고는 세상 되는 게 아니라 눈이 떠져야 되거든요. 우리 그걸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이 공부는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일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졌던 지금의 생각보다는 분명히 다른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나 찾기를 첫 달 지나고 두 번째 달 지나고 세 번째 달 지나오면서 이제 도안계 풍수라는 제목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드디어 이제 도안계 풍수가 시작이 됐죠. 사실은 지난번에 한 것도 도안계 풍수의 대목이긴 한데
그거 형기풍수에 관한 건 기존 이론에도 있기 때문에 도안계라는 표현을 잘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안계 풍수 중급이라고 한 거는 이제 도안계 풍수의 하이라이트에 여러분이 들어오셨고, 지난번에 도안계 풍수는 왜 도안이라는 말을 붙인다고요? 그렇죠. 풍수를 바라보는데 자연의 좋은 지기를, 땅에 있는 기운, 좋은 거 나쁜 거를 가리는데 그냥 이론이 아니라 자기 자연에 있는, 자연을 보는 자기의 눈으로 봐줄 수 있는 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풍수, 이게 도안계 풍수예요. 그래서 지금 그 눈을 해나가는데 요번에 배우시는 게 이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비한 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유적지가, 종교적인 유적지가 있는 곳들은 거의 다 요번에 배우시는 기운에 입지해 있어요. 사실 저희가 뭐 국내 답사나 해외 답사를 다니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는 걸 정말로 입증을 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그냥 경강도에 하거나 끌어다가 더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또 다른 방식이기도 하죠. 증거물이니까. 유적지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적지를 보는 새로운 눈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거죠. 지금의 사라진 거를 유적지를 만들었을 때 만든 사람의 눈으로 그 유적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중에 그 당시에 도안의 풍수적인 입장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게 되는 건데, 여지까지 그런 눈이 없었으면 새로 배우는 거고, 잘못된 시각이 있다면 고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오늘 배우시는 이거는 책에는 없어요. 제 책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기존 풍수 책에는 이 대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찾는 방식 자체가 없어서 찾는 방식을 이제 문자화 시켜서 제가 표현을 해본 건데, 이거를 이제 옛날로 따지면 비전술법이고, 이 비전술법을 통해서 하는데 비전이랄 게 없어요. 배워보면 쉬워요, 생각보다. 이 도에 가는 건 원래 자연에 나도 일부고 자연에 내 안에도 있고 뭐 이런 거 배웠었죠? 지난달에 그런 거 공부했었죠? 화엄의 세계를 얘기하는 일즉다 다즉일 중중무진의 세계나, 자, 이 표현하면 어떤 거라고요? 하나 안에 모든 게 있고, 그 모든 것 하나에 다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중중무진, 계속해서 무진장으로 그렇게 반복되고 겹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아까 이런 얘기 제가 한번 했었죠. 내가 나를 판단하는데 내가 가진 걸로 나를 판단한다. 내가 가진 거로서 판단하는 것보다 나로서 판단받는 게 좋죠, 그죠? 그거를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소유냐 존재냐, 존재냐 소유냐, 제목이 적었네. 소유냐 존재냐, 뭐 이쯤 되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책을, 책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쓴 게 있는데, 결론은 이래요. 소유로서는 행복에 이를 수가 없다. 또 다른 걸 계속해서 찾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소유고, 법관 자리도 소유고, 존재는 대통령을 그만둬도 나고, 하기 전에도 나고, 때도 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되거나 재판관이 되어서 있다가 나중에도 인격적인 자기를 대접받지 않고 그런 직업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 좀 웃기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가진 이력을 가지고 자기를 봐달라고 한다면, 그쵸? 근데 이런 면이 우리들 내부에 있어요. 한국에 사는 사람이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수련을 통해서 이게 훨씬 자유로워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좀 잘 나가면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 왜냐면 고지가 앞에 있거든. 요 몇만 해치면 자기가 1등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앞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더 섬기려는 거예요. 계산이 되거든, 이게. 계산이 안 되면 포기라도 할 텐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소유로서는 행복을 이루죠. 존재 자체로서는 행복을 일으켜 한다. 근데 존재를 찾아가는 게 이제 참나 찾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내 존재는 뭔가, 어떤 형식으로 있으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 내 존재는 이렇다면 딴 존재는 다를 건가? 같을 건가? 이렇게 참나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게 결정이 될 수 있으면 그 존재로서는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철학적으로도 뭐 거의 주장하고 통용되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오랜 수건의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은 갖고 싶어 하죠. 이게 동물적 특성이라고 해요. 영적인 특성이 아니라 이게 동물적인 특성이죠. 남보다 많이 뺏어 먹거나 남보다 많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역이 크고 욕구가 커지죠. 이걸 가질 수 있어야 남보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현실로 돌아와서 이런 얘기 드릴게요. 이거 지금까지 것도 현실이지만 요즘에 대선 때가 되니까 안철수 씨가 예전에 특강하는 걸 제가 TV에서 한 두세 번을 본 적이 있어요. 뭔가 하겠구나를 알겠더라고요. 참 담백하고 설명을 잘하고 뭔가 참 남을 나누고 싶어하고 이래요. 그래서 참 사람이 저런 면이 있구나. 그런데 박경철이라고 주식하던 사람이랑 15기사라는 사람은 대담할 때였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고 그걸 남기고 죽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쓰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하겠다. 그런 일 중에 가장 받고 싶으면 할 일이 대통령이죠. 그 사람을 아는 어떤 사람이 박원순 씨한테 시장을 양보할 때 이거 틀림없이 대권 후보 나오겠구나. 100%로 자기 찍었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봤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 대권 욕심보다는 사회의 기여를 제대로 하는 방식이 아마 대통령이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고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련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특히 영적인 깨달음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사회가 바꿀 만한 거냐, 바꾸지 않아도 완벽한 거냐, 이런 문제를 참나도 하게되면 따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목이 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참나 찾기 할 때는. 개혁을 하고 바꾸고 이게 젊은 사람의 피를 끓게 하거든요. 잘 돌아봐봐. 이 세상은 이 생각처럼 그렇게 답답한 게 아니야. 생각보다 괜찮은 거다. 이게 젊은이한테 맥힐까요? 아니면 그래 세상 그래도 좀 뭔가 더 발뼈고 더 화합하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듣기 좋으세요? 지금 듣기 좋죠? 자 그럼 나무 통째로 이런 사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죠? 이거예요. 보통 사회 개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뭐 젊을 때는 사회에 뭔가 미랄이 되어서 뭔가 좀 밝고 환한 사회에 초석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마 거의 다 그럴걸요? 그리고 우리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목사님 되실 때는 이 정신적으로 그런 초석이 아주 뿌리가 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러고서야 그런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사실 정치가도 원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도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지만 정치가를 하려면 근데 그게 대개는 자기가 해야 돼. 남들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참나의 깨달음이나 종교적인 깨달음에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비애가 나타나요. 그 당시에 유대인을 살리러 왔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에서 핍박받고 빌라도는 살리고 싶어 하는데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민족이 그분을 민족이 거부한 게 아니라 민족 지도자들이 거부하죠. 왜?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야. 자기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신의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의 민족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참 자기네들은 선택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선택을 받은 우리 민족이 로마의 치하에 있으면 안 되거든. 이걸 구원해서 쟤네들을 다시 노예로 잡든가 참 거기서 벗어났어야 돼.
그걸 해줘야 되는데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상한 장난하고 하셨거든요, 이 양반이. 물론 그 양반이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의 지도자예요, 이 양반이. 근데 그 양반이 만약에 그때 나와서 나를 따르라고 싸웠으면 뭐 지금처럼 세계의 지도자는 안 되는 거죠. 영적 지도자는 안 돼요. 적어도 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는 없는 사람이지. 유대 민족의 영웅은 될 수 있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되려 하는가, 성현이 되려 하는가, 다른 거 아시겠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이런 거죠. 사회를 개변시키기 전에 여러분을 개변시켜서, 참나찾기라는 건 그런 거죠. 내가 알던 나에서 정말로 아는 나를 찾아서 내 존재는 어떤 건가를 찾아가면 사회를 바꿔야 될 건지 안 바꿔야 될 건지 그 다음에 결정나는 거예요. 왜? 개체된 정의가 끝나지 않고 어떻게 그 집단의 정의가 끝나나요? 그건 학문상으로도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구성원 하나하나가 행복을 해야 되죠. 집단의 행복도. 그래서 구성원 하나하나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는데 거기에 자기에 대한 판단, 남 판단뿐 아니라 자기를 찾아갈 수만 있다면 제대로 된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제 말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괜찮죠? 그래서 참나찾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를 개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세상을 개혁하는 거고 또 여러분 스스로 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개혁하는 거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진짜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일 거예요. 뭐가 그 개개인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고서 어떻게 그 모인 집단에 대한 정책을 필까요? 그렇죠? 우린 그 집단을 안다고 생각했어. 저도 예전에 사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랬는데 자기 알기도 어려운데 사회 알기 참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찾아가는 길은 여러분 개인의 행복과 크게 얘기하면 그런데 난 나중에 공부해놓고 보니까 그래 도와줘야 되겠어. 도와줘도 돼요. 이게 자기 혼자 행복하게 잘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아야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자기 존재로서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서 행복할 수 있으면 소유는 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기부도 쉬워요. 기부 헬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있는데 난 존재 충분하니까 저쪽도 좀 줘볼까? 이런 게 기부지. 이걸 좀 하면 내가 보람 있어. 이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부는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제가 참나찾기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고요. 대신에 재미난 내용을 얻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공부하면 여러분의 집이나 뭐 수맥도 막아보고 풍수적이 좋은 쪽으로 위치해서 터도 잡아보고 해서 또 온도 좀 바꿀 수 있고 또 찾아가는 방식이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본래 힘을 찾기 때문에 존재를 확인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런 힘도 있구나. 이 존재의 특성을 찾는 거죠. 자, 이제 압축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여지껏 저희가 했던 공부나 저희 공부 방식은 어떤 거냐면 사물을 관찰하는데 그게 사물이 자기예요. 그죠? 참나를 찾으려니까 대상이 나예요. 대상이 나인데 보통의 수련서나 보통의 공부 방식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나 말고 또 다른 나가 있으니까 생각 좀 해봅시다. 명상해봅시다. 또 책에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떨까요? 이런 걸 주로 돼 있어요. 우린 그렇게 안 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남들이 못 찾는다고 쓰는 이런 거를 들고 걸어갔더니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게 이상하게 움직이는 게 생겼어. 이거 뭐지? 나에게 이런 게 있다고? 이거 나를 관찰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방식 아니에요? 동양적인 것 같진 않죠? 사실 이거 동양식이에요. 이 도구를 들었기 때문에 서양식인 것처럼 여러분이 잘못 서양 과학만 과학으로 생각하게 되지 동양 과학도 냉철하게 이성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과학은 원래 과학 기술과 달라서 합리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걸 찾아가는 게 이런 게 과학이어야 되거든요. 자, 움직였어. 내 머리로 판단하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맨 처음 이걸 반복시킨 건 뭐죠? 이게 걸어가다 흔들렸을까? 아니면 노상 거리감 제대로 움직이는 건가? 이거를 처음에 불안했다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여보 내가 자세가 이상한 건 아닌 것 같다는 확신이 왔죠. 적어도 첫날 하고 난 다음에 확신이 왔어요. 두째 한 주가 지나서 두째 주가 되니까 이제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졌죠. 아 이거 되는 거네. 그러니까 뭘로 바뀌었냐면 내 몸에는 뭔지 두뇌의 판단작용은 아닌데 이게 어디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눈으로 크게 보여줘서 이걸 내가 읽어내는구나. 이건 뭐야? 자기의 존재 형태를 의심하거나 분석을 해볼 수 있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나에겐 이런 힘이 있구나. 이 힘은 어디까지일까? 이 힘은 과연 뭐지? 어디까지 나를 연구시키려니까 딴 것도 바꿔보고 첫 달에는 생각을 안 하게 했어요. 그 다음 생각을 했더니 여기서 걸리던 건데 이게 안 걸리고 지나가서 걸리네? 얘는 뭐지? 이런 질문이 또 나오는 거죠. 그죠? 야, 난 뭔 생각을 했는데 이랬지? 근데 그 다음에 딴 생각을 또 했더니 거기다 한 걸 또 지나가서 또 걸리네? 야, 이거 생각을 달리하고 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난 도대체 이 몸에 작동해서 왜 되는지도 모르게 움직이는데 이게 뭐지? 이거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이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한테 심어드렸고 이 시스템이 발동되게끔 가르쳐드렸고 제가 만들어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여기 나타나는 걸 보게 됐죠. 관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스스로를 관찰하니까 내가 알던 나는 아니야. 판 깨졌죠. 그죠? 내가 알던 나가 아닌 걸로 됐어. 그러고 나니까 근데 주변을 보니까 같이 하는 도관들이 다 돼. 내 고유의 능력이기도 한데 딴 사람들의 고유의 능력이고 이건 학교 지식하고 달라서 다 되는가 봐. 그래서 보통에 배우는 건 지식을 가진 사람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암만 안 배운 사람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면 야 이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능력인가? 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이거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화두를 할 수 있는 방식은 이 도구를 안 들고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 관찰을 이 몸에서 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석가라는 분이 하셨던 윗바사나 건넌 나를 봐 이런 거 해서 이런 걸 읽어내야 되는데 이거 들어도 잘 안 되는 판에 그거 할 정도는 얼마나 똑똑해야 될까요? 그 석가라는 대단한 분이 인류 최고의 선생 중에 한 분이 가르쳤는데 그분 제자들 중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깨친 분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자기 몸을 인간은 도구를 쓰는 거라 자기를 관찰할 때 이런 도구를 써서 그러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을 썼더니 생각만 다르면 다른 방법이 나타나니까 다른 생각으로 다른 걸 찾아보는 연습을 해요. 첫 주에 첫 달에 뭐 했죠? 생각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수맥을 했었는데 사실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얘가 수맥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 왜 수맥이었나? 열심히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 열심히 해석한 거예요. 내가 몸이 물로 이루어진 게 70% 정도 되니까 가장 많은 게 쉽게 반응하나 보다. 그러니까 수맥이 관련되나 보다. 그러고서 나중에 수맥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찾았더니 같은 점에 찾아져. 이게 같은 거구나. 자, 그 다음엔 풍수라는 걸 했는데 풍수라는 제목을 집어넣은 건 뭘까요? 치료를 해도 되고 뭐 맞추기도 해도 되고 되는데 날씨 맞추기도 해도 되는데 재미있게 풍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동양에 내려오는 학문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했더니 개념만 정확하게 잡았더니 딴 데서는 정확하게 점도 잘 안 찍는데 이건 라인까지 막 그려냈어. 그죠? 이것도 또 반응이 돼. 요번에 또 뭘 넣을까요? 요번에는 또 여러 번에 또 다른 생각하는 법을 줄 거예요. 지난번에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수맥하는 거 했고 풍수에서 얘기하는 형기, 생기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찾았고 또 그거 짝이 되는 살기도 찾았고 거기다가 이제 나한테 좋은 뭐 이런 것 막 들어가요. 이제 응용을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기 시작을 하면 이건 뭐지?
생각만 좀 바뀌면, 자, 생기살기가 많은데 나한테 좋은 건 벌써 나쁜 거, 별 볼 일 없는 거, 나한테 좋은 거는 범위가 줄어들죠. 이걸 가려낼 수 있을까? 이걸 가려낸다면은 이게 놀라운 거죠. 내 안에 있는 얘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아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런 방식을 썼죠. 지난달에 둘째 달에 와서 제가 뭘 가르쳤냐면 각종 우주의 원리를 설명한 각종 종교의 원리들이 있는데 이것이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실행하시며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의 원리와 성령이 체험하는 그런 원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교에서 써지는 그런 화엄에 아까 얘기했던 일즉자 다지길 뭐 이런 중중무진 이런 체험이나 또는 뭐 일매진주 함시방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지길 이런 표현들 이게 아까 기독교에서 얘기하시는 내용이랑 이게 놀랍게도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이랑 별 차이도 없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겸하지 똑같아요. 이퀄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전혀 다른 종교처럼 보였던 것들이 똑같은 거를 그래서 최고의 원리를 설명해서 종교의 원리인데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있는 거하고 맞닥뜨려가게 하나는 사물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올라갈 거고 하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안에 같이 도달이 되는가를 집어넣어서 두 개가 맞닥뜨리는 거를 할 거다라는 표현을 제가 지난달에도 했었어요. 이게 제 공부 방식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아래에서 또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게 제가 더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왜? 종교의 원리들은요, 책에 보면 다 써있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도구나 여러분 몸이 그걸 표현해내서 답을 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찾아내게 할 거고, 할 거지만, 실제로는 그 힘이 어떤가를 찾는 거는 잘못하면 외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종교 경전 가지고 보면. 근데 여러분에서 나타나는 걸 읽기 시작하면 이거는 여러분이죠, 그죠? 지금 성경이나 불경의 약점이 어떤 거예요? 현실을 규율한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잖아요. 아마 신문이나 보통 철학책에도 그렇게 써 있을 걸 거기다. 신학은 실제가 아니라 상정한 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죠. 안 그래요. 주역에도 신 얘기가 나와요, 주역에도. 처음에. 이렇게 놀라운 걸 할 수 있는 게 신 말고 뭐가 있을까?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역에. 근데 그 신이라는 걸 이제 이 주역 보면서 그렇게 해석 잘 안 하는데, 거기 신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써 있어요.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신이라는 단어가 우주 질서 그 돌아가는 거 쓴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최고의 경전들이나 뭐 별로 다를 바들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이거 여기에다가 종교 최고의 원리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저하고 이 공부를 하면서 성경과 불경이 나오게 된 원리를 직접 체험하면서 보게 될 거고 이걸 글로 쓰면 이렇게 되겠구나를 체험시켜 드리는 게 제 공부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찰력만 있으면 쉬운 거예요. 그죠? 그렇죠? 대답하려고 이거 좀 신경 써요. 성경, 불경 얘기 나오고 이게 관찰력이 좀 쉬워요. 그러니까 설마 그렇다고 시켰어요. 아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불경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콧잔등 만지는 것처럼 쉽다고 깨닫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모든 행동에서 자연의 원리가 그대로 다 묻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자연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원리가 여러분 안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화착해 보기 때문에 그게 소중하다는 것 자체를 잊고 사는 거예요. 참나찾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저한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며 여러분의 존재 의식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최고의 존재라는 걸 표현한 석가나 예수나 이런 분들의 말씀 또는 힌두의 예전의 최고의 진리들, 요가의 최고의 진리들을 다시 일러드리는 거죠. 다시. 얼마나죠? 얼마나 의미 있어요. 지금 최고의 원리들을 한번 붙어가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자, 이번에는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할 거예요. 지금 한 게 열심히 해야 게 다우의 근거가 이런 거고 주의사항은 이런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존재상 높아 보이든 어떻든 이런 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런 걸 해보기 전에 내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자라는 걸 몰랐어요. 그죠? 이제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뭐도 있고 다른 분들한테 답이 있다는 걸 아는 분이죠, 이제는. 맞죠? 이거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속았나 그러지 마시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하찮게 생각했거나 편협하거나 답답한 사람만 생각을 하니까 이 자세를 뭐고 편안하게 놓지를 못해가지고 경직돼 있던가 하면 얘가 틀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들고 이 몸의 반응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얘 의지하는 면이 좀 있죠, 그죠? 얘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게 움직이네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이런 식으로 들고 가면 걷다가 이렇게 돼도 안 되니까 주의사항은 이런 거죠. 그래, 그래도 동물적인 몸을 갖고 태어났으니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얘는 정확한 답을 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이런데 뻣뻣한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해서 걸어가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도 힘을 딱 붙이면 딱딱하니까 붙였다가 힘을 살짝 푸는 정도 자세를 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순액 생각보다 갑자기 풍수 쪽 생각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지난번에 주파수 얘기했었죠. 주파수를 교통방송에다 틀고 싶은데 95.1에다 맞추지 않고 93.1에다 나올 때 갑자기 이게 그게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그 클래식 음악 같은 게 주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통방송을 듣고 싶으면 교통방송의 채널에다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맞추는 방식이 뭐라고요? 생각을 정확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헤르츠 단위로 맞춰서 기계에서 채널링 하는 것처럼 우리의 채널링은 이거다. 머릿속에 생각만 정확하게 해주면 컴퓨터에서 뭘 치려면 이 답판 두드리는 거와 똑같은 짓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나중에 생각으로 컴퓨터 움직일 거예요. 리듬 되면. 정확한 용어 떠올리면. 지금 결국 사람이 하는 방식 다 흉내내는 거예요. 컴퓨터가 앞서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짓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인지하는 방식 그대로 잡아서 대표적으로 인지하게끔 기계가 빛이 오면 뭐하고 행동을 이렇게 해서 읽어내는 거고 눈동자 뭐 읽어내는 거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입력하는 것 뿐이에요. 다 사람을 흉내내는 거죠. 동물을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세가 불안하다 하면은 원래가 내 안에 가진 답이 우러져 나오는 걸 여러분이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방해만 안 하면 내 안에서 이 돌아가는 시스템, 내재된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정답을 준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상 없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의사항하고 기감 증가 훈련은 오늘은 이 손으로 이렇게 감 체험하는 거는 일단 시간이 끝나면 잠깐 하도록 하고요. 오늘 걸로 가볼게요. 이게 제가 통수 중에는 나머지도 많이 있는데 이걸 왜 하이라이트라고 그러냐면 종교적으로 소중한데 거의 다 여기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뭐 개국 당군이 어쩌고 했다고 하는 이런 당군에 대한 뭐 좋다, 틀리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당군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직책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강화만이산에 참성단이 있다. 왜? 거기까지 올라가게 많죠? 올라가는 다리가 보여요. 왜 거기다 만들었을까요? 또 그것뿐인가? 포함산 석굴암 가보셨죠? 왜 그거는 옛날에 무거워 죽겠는데 돌덩이 들고 와서 거기다 대고 그걸 만들었을까요? 저 정말 그게 신기했어요. 산 높으니까 높은데 좀 높아 보이게? 뭐 그것도 멋있는데요. 하늘과 가까운 곳에.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늘과 가까운 데 하려 해서 그런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맨 땅 사막에다가 이렇게 피라미드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어떤 건 절이 또 그렇게 높지 않아. 그렇죠? 평지에도 있어요. 어떤 건 늪을 메워가지고 또 조성을 하죠. 미륵사, 또 황룡사, 이런 건 다 또 늪지를 메워가지고 또 해요. 그런 거 보면 꼭 하늘이 높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왜 그랬을까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 피라미드 같은 높이가 적당하다면 피라미드를 세우는 게 편해요. 토암산에다가 부처 하나 앉혀놓는 게 편해요. 쉽죠. 망상 꼭대기에 그러는 게 쉽죠. 그 높이가 맞다면 그 높이가 맞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산이 많고 하니까 거기를 적당히 깎든가 그 토암산 같은 데는 조금 낮으니까 해서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 해가지고 만들어내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부처가 앉아서 있어야 될 산 기운 내려오는 크기하고 이제 이 공부해서 보시면 나중에 답사도 따르는 아시지만 그 높이에 그걸 안치하고 부처 상도 고만해야 돼요. 거기다가 그걸 해놨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귀찮았고 토암산까지는 안 올라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토암산에서 피라미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죠. 마야의 피라미드나 이런 데보다는 얼마나 백성을 생각하면 쉬워요. 그렇죠? 그게 훨씬 쉬운 일이지. 근데 그 높이가 맞더라. 그다음에 신라시대 때나 이런 데 다녀보면 그 유적지들이 황룡사지도 높이 좋아요. 그 매원문데 쏘고 미륵사지도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오래된 것들은 딱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진짜 신성한 건축,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Sacred Architecture라고 하는 이 책 같은 것들이 나와요. 거기 사례들이 나오고 건축 양식들이 나오는데 신성한 건축이라고 한 데를 딱 보면 놀랍게도 위치가 다 이런 데다 배치되어 있어요. 최근에 지금 뭐 잘 진 건물 말고 뭐 적어도 한 500년, 700년, 1000년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아주 멋지게 돼 있고 건축 양식도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비껴가지 않게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건축 양식까지는 여러분이 여기서 못 배우고 현장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 기운이 떨어지는 것을 찾아서 이제 하게 돼요. 오늘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면 이래요. 거의 원형으로 완전한 동그란 거나 뭐 또 약간 타원형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쫙 내려와요.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밑은 이제 여기 이제 땅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려와요. 이 높이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 기운의 크기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원주형식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원주형 천기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자까지 섞어서 쓰면 하방 원주형 천기 이렇게 이름을 제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 안 나오니까 항상 제가 이름을 붙이는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름만 생각하면 돼요. 하방향으로 이렇게 원주형으로 내려오는 기운을 떠올리면서 걸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 모양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 풍수책에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찾을지도 몰랐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좋은 게 있다면 짝이 되는 게 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상응하는 천기의 생기가 있다면 천기의 살기도 짝이 되는 게 있다. 만약에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으면 그 터가 좀 괜찮을 거고 이게 작고 이게 생기고 이게 살기면 예, 이런 게 더 많다면 터가 좀 나쁘겠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땅 속에서 또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 있어요. 이런 게 하나가 있으면 이게 짝으로 같이 네 개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게 하나 이런 게 있으면 지기가 또 하나 있는데 지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생기라면 이게 또 상응이 되는 게 살기가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는 게 있어요. 얘는 그냥 뭐죠? 상방향 원주형 지기 땅속에서 올라가서 지기 지기 중에 좋은 경우는 생기 남는 거는 살기 이렇게 붙여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는 거는 어차피 오늘 못하죠? 네. 막는 건 쉬워. 이거 찾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평면에서 원을 나타나겠죠? 또 여기 한 뭐 6개나 8개나 뭐 이런 식으로 놓으면 대충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원학은 먼저 원주형 청기부터 찾고 생기 살기 찾아지면 그 다음에 지기를 해서 목사님한테 인정받으신 다음에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주형 이렇게 지기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느냐? 요거는 저게 생각이 안 날까? 서남사가 오래된 그 도성국사 관련된 절이죠. 그 서남사의 지장보사 하는 지장전, 땅과 관련된 데는 이런 기운을 써요. 또는 지장전 또는 땅과 관련된 또 뭐 있지? 우선 지장전 얘기할게요. 우선 지장전 그러고, 그 다음에 어디야? 금산사인가? 그건 무슨 사더라? 여기 써있기도 할 텐데. 선운사. 전라도 쪽에 선운사에 본전 있는데 쭉 더 올라가면 내원암이라고 있어요. 그 내원암에 돌 계단을 쭉 올라가면 거기에 이런 원주형 지기 중에 좋은 기운이 쭉 올라오는데 나중에 거기 가서 보시면 앉거나 쓰면 발바닥인데 그냥 아주 기운이 저릿저릿하게 올라와요. 아주 대단히 좋아요. 여기는 언제 한번 답사 가실 건데 여기서도 이제 예전 분들 수련들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경주의 사천왕사지. 희한하게 사천왕사지를 이런 거 잘 안 하죠. 보통은 사천왕사가 주되질 않은데 이때 이제 신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사천왕사지에 이제 밀교 쪽으로 해가지고 그 처방을 그 사람들 침략을 물리치려고 했다 그러는데 그때도 이 기운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나 뭐 이런 거 수련하는 데는 다 이런 거죠. 이슬람 쪽에도 사원 중에 동그란 첨탑 제대로 되어 있는 데는 다 이런 데다가 씁니다. 질문 없으시면 실습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에 숨에 살기, 생기 또뭐 천기가 이렇게 같으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여기가 교육터죠. 이게 이제 아무데나 다 있는 건 아닌데 원래 이제 수맥 같은 건 웬만하면 조금씩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수맥도 좀 큰 것보다는 작은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형기, 생기, 살기 이런 거 이제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건물이나 산이 좀 내려오는 거라 있기도 하겠지만 건물 이런 것도 작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런 전설적으로 얘기하는 이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원주형 청기, 원주형 지기 이런 것들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교육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라도 골라야 될 통거죠. 없으면 못 가르치니까. 네. 뭐 너무 다양하니까 이상하죠? 이게 좋은 거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질문하실 때는 저한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 많을 뿐이에요. 너무와 정말의 차이지. 너무는 과하다는 얘기고 이게 정말 많은데 정말 많은 건 그냥 그런 거예요. 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이 정도고 아까 조금 전에 설에 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주 신비스러울 정도로 대단했던 건축들에 관련된 건 거의 다 여기랑 관련이 돼요. 우리 이거 말고도 있긴 한데 거의 다 가장 중요한 이쪽에 관련된다는 거. 그래서 이 공부 하신 분이 끝나야 원래 답사를 참여시키는 이유는 저희가 가는데 이건 측정 못하는 사람 답사 달려봤자 그래서 3달 끝나야 보통 된 답사를 끼거나 해외여행이나 가도 좋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네. 저희가 답사하는 주로 이런 거 찾아다니니까. 자, 실습하겠습니다.